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별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인생 사는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서 다시 또 찾아온 콩이 아빠입니다. 음, 여러분, 통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디가 다쳤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인 통증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떤 강의에서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이게 사람이 다쳐서 아픈 통증하고 마음이 아파서 느끼는 통증을 같은 뇌 부위에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통증이라는 거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육체적인 거든 심리적인 거든 저희한테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은 통증을 느끼시나요? 저는 되게 크게 다쳐본 게 팔이 한번 부러져 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그때 제 느낌은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어요. 그게 그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 말로는 뭐 신경을 건드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통증이 많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이 똑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픈 줄은 모르게 그냥 수술해가지고 팔 붙이고 회복을 잘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육체적인 통증은 그렇고 저는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통증들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은 계속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아주 작은 조언을 하나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디까지 배려해야 되지? 네. 물론 저 같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되는 거지? 왜 나만 배려하는 것 같지? 그런 생각 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려라는 게 진짜로 배려가 되려면 저는 내가 그 사람한테 내 것을 나눠주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거나 하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은 저는 먼저는 저한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머리로만 배웠어요. 배려라는 거를. 배려라는 거는 그냥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어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뎌지다 보니까 제가 제가 그걸 배려할 상황이 아닌데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막 너무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든데도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요즘에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면 저는 계속 앉아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를 어디까지라고 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배려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배려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배려하다가 오히려 힘들어하고, 배려하다가 심리적인 통증을 느끼는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랑 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는 얼마만큼 착해야 하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이 착한 거를 칭찬으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전에는 친구가 되게 착한 친구가 있으면 정말 너는 착하고 내가 그것을 본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강했다면, 요즘에 착한 친구들은 내가 좀 편하게 돼야 되고 대해도 되고 내가 막 막대해도 되고 어, 심지어는 내가 막 괴롭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꼭 학교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와서도 똑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얼마만큼 착해야 하냐 이 문제도 내가 힘들어하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앞에 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한데, 배려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면 되는 거고 착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착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매뉴얼로는 정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쓰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돈을 쓰듯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100만 원이 있으니까 너한테 10만 원치 밥을 사줄게 라는 거 하고, 내가 착한 마음이 100 있으니까 너한테 10을 쓸게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꼭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요. 마음이라는 거는, 내 배려라는 거는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배려나 내 어떤 선함이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아니면 내가 뭐 저 사람만큼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거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악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저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저도 배려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심적으로 힘들고, 저는 심적으로 좀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순수하게 감탄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상대방을 엄청 잘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도 저만큼 해야 되지 않나? 나도 저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배려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못된,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 네. 약간 악하게 사는 건가, 일부러?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다고 그들처럼 악하게 하고, 그들처럼 배려하지 않고 살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던지자면, 어,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죠?
내가 어디까지 내가 배려해야 돼? 내가 얼마나 착해야 돼?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이런 질문들은 약간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넋두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했는데, 난 그래도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이런 어, 일부분이지만 착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는 또 나도 짜증나고 나도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여기까지 참았는데 내가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 문제 자체를 놓고 보면 어디까지, 얼마나, 뭐 얼마만큼, 이런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우리가 해온 거에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새겨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겨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랑이라는 게요, 어렸을 때는 저도 뭐 누군가에게는 아직까지 어린 사람이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거를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에서 사랑이 끝나진 않잖아요. 사랑은 나하고 상대방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하지 않아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참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배려가, 나의 착함이, 나의 인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구속으로, 억압으로 다가왔다면 이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쏟는 거, 내가 하는 거, 내 노력들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거 혹은 원치 않았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가, 이 착함이, 이 인내가 너무 나 한 사람만을 위주로, 그냥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랑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 뭐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립을 좀 해나간다면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또 그 사람이 하길 원치 않는 부분 앞에서 멈추고, 그게 꼭 내가 점점점 뭐 1에서 10까지 있으면 내가 2, 3, 4, 5, 6, 7, 8, 9, 10을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거리는 6 정도에서 멈춰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7, 8, 9, 10 나가는데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6에서 멈춰설 수도 있는 그런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안 지켜주면 다른 어떤 사람도 그거는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지키시고 제 마음은 제가 지키는 걸로 이렇게 오늘 아주 작은 조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또 전공 교육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제 당시에는 어떤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방식 같은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그런 제 전공을 살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명제를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음, 좀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